자,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유튜브 채널을 국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이 열심히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지금 제목 하단에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요,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 놓고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저희들 홈페이지에 오시면은요, www.k-cia.kr입니다. 한국의 중앙정보부가 되겠죠. 거기에 오시면은 여러 가지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특히나 역사 관련된 자료는 좀 퍼가셔서 집에서 자녀분들에게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시작전 전환. 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가 이렇게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것도 사실 보면은 웃기는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미국 상원에서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지금 가결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또 전시작전권 전환 금지도 지금 포함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경솔한 발언들을 함부로 할까요? 자, 이게 뭐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이 생활에 되어 있고, 한마디로 무식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능지수가 좀 있고 세계의 돌아가는 국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적어도 그러한 눈, 시야, 인사이트, 안목이 있는 자라면 이와 같이 정말 엉뚱한 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자, 근데 지금 미국에서 보라는 듯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현지 시각 7월 9일 2026년도 국방 수권 법안 NDAA에 대한 표기를 실시해서 찬성 26표, 반대 1표로 가결을 했습니다. 이 국방 수권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이 말을 모두 합해서 국방 수권법, 중국식으로 하면은 국방 수권法, 이런 식의 말이 되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하고는 좀 상반되는 모양새를 띠게 되죠. 자, 지금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금 공개한 요약본에 의거하면 법안에서는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라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와 같은 조치를 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말이 좀 어렵죠? 뭐냐면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 태세, 이 군사 규모나 태세가 축소된다거나, 아니면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라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는 그와 같은 조치를 금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인원을 빼거나 줄이거나 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합참의장과 인도 태평양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서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방장관이 문서로서 주한미군의 감축 효과를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을 때까지 주한미군의 감축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여기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입니다. 2024년 12월에 의회를 통과했던 2025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서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하여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숫자를 28,500명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번 법안에도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했는지는 문안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재조정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한 대응 조치다. 이와 같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 차원에서 주한미군 4,500명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거 아니에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이 아니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입니다. 주한미군이 한국 땅에 주둔하는 데서 발생하는 주둔 비용 분담금을 해야 되는데 언론에서는 자꾸 이렇게 방위비 분담이다, 방위비 분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기자들이 무식해서 아는 게 없어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들의 그 현혹시키는 말에 속지 마세요. 방위비 분담금이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 1년에 100억 달러, 대략 한 14조 원 정도 되죠. 이 10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주둔이란 것이 우리 미국에게는 손실이다.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뭐다? 바로 성동격서 작전 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총액이 35억 달러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5조 원 정도 되는데 트럼프가 이거는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스처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래, 100억 달러 줄게. 그리고 35억 불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 전부 다 우리가 다 낼게 하고 나머지 65억 불을 가지고 미국을 우리 편으로 더 가깝게 끌어들이는 작전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도 남서부에 있는 알뜨르 비행장이라고 과거 일본 제국주의가 썼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비행장 활주로를 닦고 앞부분에는 준설을 해서 미국의 제7함대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그 같은 해군 기지를 짓는 것이죠. 그 나머지 65억 불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기지를 지어주면 돼요. 거기뿐만 아니라 흑산도 옆에 있는 가덕도, 또 영종도 옆에 있는 덕적도, 또 저 위에 서해 오도로 있는 백령도 같은 곳에다가 활주로를 건설하고 해군 기지를 항구를 건설하고 해서 미군의 해군 공군 그리고 더 나가서 미군의 해병대가 다 함께 올 수 있게끔 우리가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해마다 대략 한 65억 정도를 갖다가 이 건설에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지금 거의 망해가고 있는 건설업 그리고 토목업 이런 것을 갖다가 활황을 만들 수 있죠.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지를 건설하는데 1년에 달랑되는 게 아니니까 100억 달러 준다고 해놓고 65억 불은 우리나라 건설사 토목회사들한테 살포를 해가면서 여러분들 해군기지 공군기지 잘 지어주세요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65억 불이 한 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계속해서 집행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건설이 살아납니다. 토목 회사도 살아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있겠습니까? 돈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어? 쓸데없이 말이에요. 무슨 뭐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해서 돈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도 제안할 수 있습니까? 야, 기왕에 제주도를 제2의 하와이도로 만들지. 자, 미국의 다국적 기업도 다 제주도로 오세요. 각종 국제회의를 주관하는 컨벤션 센터 여러 개를 만들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하면서 하와이보다 더 멋진 섬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어디를? 제주도를. 그렇게 되면은 미국만 오겠습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힘센 나라들 다 오게 되겠죠. 응? 안전하니까. 그리고 흑산도 옆에 가거도에다도 해군 공군기지 만들고 또 영종도 옆에 덕적도도 그렇게 해서 기지를 만들고 또 백령도에도 만들고 이러면서 거기다가 우리 천무 사정거리 한 500km 되잖아요. 그리고 이지스 어쇼어 그 다음에 사드 이런 거를 얘기하면 얼마나 이 나라가 침몰할 수 없는, 침몰하고 싶어도 침몰이 안 되는 그런 불침 항공모함이 한반도 전체로 구성이 되는 것이죠. 자, 대략 65억 달러면은요, 뭐 한 10조, 9조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럼 그 돈을 국내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을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거지. 무슨 기본소득 나눠준다고 나라 경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응?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걸 또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한테 형 그렇게 하면 되겠어? 자, 우리 이렇게 하는데 관세 때린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거는 면제해 줘야지. 그리고 우리가 형네 집안에 그 배도 말이야 요청하는데 우리가 만들어드리고 수리도 하고 보완도 해드릴 거 아니야. 이러면서 겉으로는 뭐 서먹서먹하게 지내는 것처럼 해도 실질적으로는 내밀하고 아주 긴장되게 한미 간에 공고한 이 안보 협력 관계가 철통같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이언클레드, 쇠로 만든 그 철 장갑처럼 말이야. 왜? 대한민국이 린치핀 역할을 하니까. 그 수레바퀴 가운데 딱 꽂히는 그 린치핀 역할을 하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가깝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지금 이번에 미국에서 결정된 국방수권법. 이것은 지금 국방부가 예산을 얼마만큼 지출할 것인가, 그 어떠한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 이것을 승인하는 아주 14해마다 있는 그런 법안 그 인준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상원, 하원 각각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상하원 단일안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가들, 미국의 충성파들은 근본적으로 주한미군을 빼갈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보같이 무슨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한다? 준 적이 없는데 무슨 환수를 해? 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자, 그러니까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주한미군 방위비가 아니고 주한미군 주둔비용이라는 얘기를 반드시 이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소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